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주나연입니다. 2월 16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진석, 김학용 의원 등 경기 충청 전남 지역의 단수공천 대상자 12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관료 3명을 총선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GDP가 25년 만에 한국을 앞서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빅5 병원을 포함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면서 지난 2020년 발생한 의료 대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지난달에만 무려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기 충청 전남 지역의 단수공천 대상자를 발표했는데요. 정진석 의원과 김학용 의원을 포함해 12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기 충청 전남 지역 단수공천 대상자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5선의 정진석 의원과 경기 안성 4선의 김학용 의원 등 12명을 선정했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의 성일종 의원과 경기 이천의 송석준 의원도 명단에 올랐는데 이들은 자기 지역구에 단독 출마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을 재선의 홍철우 전 의원과 윤 대통령의 서울 법대 후배인 용인병의 고석 변호사 등 6명이 대상자가 됐습니다. 고 변호사가 단수 공천되면서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서정숙 의원은 최영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한편 충북은 청주 서원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 등을 포함해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단수공천 명단에서는 지역구 현역 의원들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관료들을 총선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등 3명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을 총선에 투입할 20호, 21호, 22호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손 전 차관은 철도 분야 전문가로 차관 시절엔 GTX 건설 방안 등을 수립했으며 택시업계에 갈등이 불거진 지난 정부 때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한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손 전 차관이 풍부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겸비해 혁신 교통망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김준환 전 차장은 문정부의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차장 시절 국정원의 정보 분야를 바꾸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차장이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힘썼다며 국가 안보위기 극복을 도울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임광현 전 차장은 국세청 조사국장만 6번을 연임해 탈세적발의 조사통으로 불렸는데 민주당은 임 전 차장이 공정한 조세 정책으로 경제를 일으킬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GDP가 25년 만에 한국을 앞섰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로 한국을 0.5%포인트 앞섰는데 이는 IMF 사태 이후 25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2년 동안 생산과 소비, 투자와 수출 모두 최악을 기록했다며 역대 최장기간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 참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악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누구의 반성도 없이 대통령은 전국을 누비면서 총선용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가 총선 전까지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를 밝히지 않겠다고 한다며 경제 실패를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전국적으로 잇따를 전망인데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의료 대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모든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는 근무를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겠다고 한 적은 있었지만 병원 차원에서 사직 의사를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원광대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선대는 전공의 7명이 병원에 사직서를 개별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는 전문의와 펠로우, 즉 전임의를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환자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며 당직 근무를 주로 서는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입니다. 특히 집단사직을 발표한 빅5 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가운데 전공의 비중이 37%를 차지합니다. 이런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흐름이 전국으로 퍼지면 지난 2020년 대규모 집단 행동으로 수술과 진료의 차질을 빚은 의료 대란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걸 전세보증사고라고 하죠. 지난달에만 이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무려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 원, 사고 건수는 1,333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사고액이 30% 넘게 늘었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사고액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와 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약 2만 명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았다며 공사에 대신 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같은 전세 보증 사고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집값이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 내림세가 본격화한 지난 2022년 4분기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잇따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전세값이 오르고 있지만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의 역전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건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50곳가량을 적발했는데요.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10,000개 넘게 처방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원 등 의료기관 149곳을 적발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16곳은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의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약 1년간 1,785개나 처방 및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도심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 올랐는데요. 강남은 15%가 넘게 뛰면서 큰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0.02% 오르면서 이전의 하락분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다만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상승률이 8배 가까이나 차이 났습니다. 강남이 포함된 동남권의 경우 상승률이 15.56%를 기록하며 서울 5대 권역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높았지만 중구에 있는 도심권은 상승률이 2%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는데요.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2달 동안 는 반면 청년층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74만 3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8만 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 취업자는 2만 명 늘면서 2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연령대별로 분석했더니 청년층은 취업자가 8만 5천 명 줄었는데 15개월 연속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먼지 걱정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를 보였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점차 오르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를 보이는 등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오전에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부,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비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